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질 때에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이것들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드는 속도도 떨어지고 세균을 죽이는 대식세포의 수도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예방접종을 해도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의도적으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모든 질병을 이기기 위한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첫 번째로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장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의 면역은 장이 70%, 뇌가 3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고 이는 뇌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이시영 원장에 져서 면역의 암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아도 장내 환경에 따라 면역력이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장내 유익균을 늘려야 장이 건강해진다. 그럼 장의 유익균을 늘리는 법을 잠깐 살펴보자. 먼저 유익균이 많이 든 발효식품을 섭취한다. 김치, 된장, 청국장이 그 대표적인 음식이다. 그리고 공유,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이것들이 장내 유익균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햄, 소세지 등의 가공육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 물질로 장의 유익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변비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변비를 오래 놔두면 대장 건강이 악화되면서 몸 전반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변비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잠깐 알아보자. 일단 끼니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편식을 피해야 한다. 그래야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이 잘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기보다는 식물성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한다.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많아 대변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변이를 잘 느끼고 장 연동운동도 활발해진다. 또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부드럽지 못해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뇌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자율신경을 통해 장관점막에 있는 신경세포에 모두 전달된다. 인간의 뇌가 불안, 초조,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느끼면 곧 변비나 복통, 설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 스트레스가 장 점막의 투과성을 높이는 등 장 점막의 방어벽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나만의 스트레스 대처법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2차례 10분씩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취미를 갖고 매주 1회 이상 그것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비타민 D를 보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타민 D는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을 돕는 등 몸의 면역 체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비타민을 골고루 챙기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를 보충하는데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등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서 비타민 D가 유독 감소되어 있었다는 류마티스 학회지의 보고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럼 비타민 D를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봐야 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 30분가량 종아리나 팔 등에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유리창을 거쳐 들어오는 햇빛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에 생선, 달걀, 우유를 챙겨 먹는 것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면역력 증강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충분한 양의 질 높은 수면은 몸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일주일의 수면 시간이 2에서 3시간만 모자라도 몸의 면역 시스템이 크게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터키의 건강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혈액 검사를 했더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NK 세포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시간을 수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자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평소에 잠이 부족하다 싶으면 점심 후 15에서 30분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 증강을 위하여 많이 웃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많이 웃으면 병원체를 죽이는 백혈구가 증가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다. 많이 웃으면 병원체를 죽이는 백혈구가 증가하고 웃음이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은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수명이 이틀 연장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 오사카 대학 대학원 신경기능학팀은 웃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며 세포조직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들은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아도 늘 웃으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뇌는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과 비슷하게 인지한다. 억지 웃음으로도 진짜 웃음으로 얻는 건강 효과의 90%는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한 미소 짓기보다는 껄껄 소리내며 웃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옆에 누가 있던지 상관하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크게 펴면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웃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이 건강해지는 2020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모두를 응원합니다.